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협의 이혼 이자료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협의 이혼은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서류 제출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부부는 추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후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협의 이혼 이자료 청구가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상황에 계신 분들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분. 2.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분. 3. 기타 사유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싶은 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시효를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안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해소 당시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이혼이 성립될 때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았다면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협의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봅니다. 일례로 피고는 원고가 본인의 부정행위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계기가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시효 완성으로 보아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문제로 의뢰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 대리인과 조속히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위자료 성립 조건에 따른 액수. 협의 이혼 이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1.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행위, 3. 재산상 손실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합니다. 이에 이혼 후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재산상의 손실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눈에 확연히 띄지 않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위법행위를 밝혀야 하는데요. 불륜, 폭력은 위법행위입니다. 간혹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륜은 법적 처벌이 되지 않을 뿐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는 주요 사유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 정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정도도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따른 협의 이혼 이자료 액수는 1,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짧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위자료가 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청구 취지에 따른 재반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였을 때는 위자료가 최대 3천만 원이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밝히지 못하였지만 생활이 분리된 이후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였던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부인하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 A씨는 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고 B씨와의 사이에는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핑계로 아이 양육에 소홀하였고 동업자와 불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를 안 A씨는 B씨와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외도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B씨 측이 태도를 바꾸어 용서를 빌었음에도 A씨가 이혼을 강요하였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서면을 통하여 B씨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A씨와 B씨가 나눈 메시지 전문에서 B씨의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던 시기를 역추적하였고 그 결과로서 B씨의 주장은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씨야말로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홀로 양육을 전담하는 등의 고통을 받은 사실을 전하며 위자료 액수 책정 시 이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함을 서면에 기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 이외에도 양육비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에도 부부는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함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